우리 새로운 국민의당에 오셔서 사무총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명한 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먼저 정말 귀중한 우리 손님들께서 저희 당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당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당을 방문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이따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모셔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시간 한 번 내서 우리 한철수 대표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5.74라는 숫자를 평생 잊지 못할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창당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정당의 면모는커녕 조직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그저 바람에 휩쓸려갈 것 같은, 강물에 휩쓸려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당이 존재하게 됐고, 해방 90년 만에 양당의 기득권 체제가 무너지고 3당 독립의 그런 정치 제도가 많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정말 국민들께 정말 감사한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25.75%에서 뒷걸음질을 쳐서 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16개월 후에 집권할 수 있을까를 똘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됐구나. 여기 오신 선생님들, 회장님들, 총장님들 잘 모시면 우리가 집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황한홍 위원장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 자리에 오시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황한홍 위원장을 비례대표 7번으로 했었으면 이 사단이 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얼마나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 와서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에 박수 한번 쳐주실 거예요. 저는 충청북도 계산군 청천면이라는 아주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무학이셨는데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업무를 깨우치지를 못해서 편지를 주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보내면 아버지가 답장을 써서 보내시는데 교도관들이 검열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맞춤법이 틀리고 어법이 맞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중국집 주방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를 하고 청주 남주동 시장에서 노점사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제가 개헌되고 소상공인을 돌보는 그 입법계 지식경제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소상공인의 아들이었구나. 못 배우고 가난했지만 그런 자영업을 하는 그런 전능을 가진 그런 부모님 뵙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학교에서 제적이 되어가지고 전기기술자 생활을, 소방선비기술자 생활을, 안전기사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직능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직과이사가 됐지만 그것도 직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직능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 그 방법이 있다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민생의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회장님들께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실행하면 저희가 25.74%에서 35.74%가 돼서 내년에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현안들도 지금 생활하시고 협회 활동하시면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것도 저한테 들려주셔야겠지만 나라가 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또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기탄 없이 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15대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 당선된 지 1년 만에 야당이 여당이 되는 정권교체를 경험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를 모시고 정권교체를 했는데 그때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정권을 교체하는 일은 지금 안철수나 또는 야당 지도자를 가지고 정권을 교체하는 일보다 100배 어렵다. 100배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저는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권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97년도,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을 가지고 집권하는 것,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정권교체를 이루는 일은 지금보다 100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우리는 야당으로 특히 우리 국민의당 노선으로 집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은 두 가지인데 작은 조직이 어떻게 큰 조직을 이길 수 있는가, 작은 힘이 어떻게 큰 힘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몽고가 인구가 10만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청나라 만주족이 인구가 100만도 되지 않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그냥 쭈삣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조직이 이기기 위해서는 단결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결정한 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불신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실행하지는 않고 말로만 떠드는 데서 국민들의 불신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들려주시는 말씀들 또 저희가 이해하는 그 내용들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은 작지만 틀림없이 여기서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한웅 위원장과 저 김용환 사무총장 또 우리 당이 또 안철수 대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틀림없이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캐스팅보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관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게 공수교가 되지 않겠나, 저 사람들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기탄 없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본 국민방송이라는 방송국을 어제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저 필리버스터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저쪽 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 실시간으로 중계는 되지 않지만 저걸 녹화해서 우리가 편집해서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것을 또 질문하시는 거 답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꼭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귀중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좋은 정책들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제가 꼭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모신다고 해서 제 딸이 만들고 있는 저 쿠키 공장에 가서 따끈따끈한 쿠키를 하나씩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40명이 오셔서 10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시장하시면 들어오시면서 우리 같이 얘기 나누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능단체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한두 분. 오늘 또 우리 직능단체 모임을 또 국민의당 사무총장님께서 주선해 준 데에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각 직능별로 많은 산하단체가 있고 회원들이 있습니다. 직능단체 회장님과 사무총장 초대해서 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강한우 우리 위원장 고맙고, 또 우리 김영환 사무총장 고맙습니다. 여기 직능단체 당을 맡고 계시는, 또한 관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정말 복지국가로서 활성화되고 좀 부흥되는 그런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드가 아니라 핵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집권하겠다고는 당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근본은 틀리지만 잘 검토하셔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저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통합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공격할 건 공격하고 해서 좀 멋진 국민의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꼭 오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현안에 맞고 나름대로 내가 이 국민의당을 위해서 뭔가 한 말씀해 주시겠다는 1인당 165만 원의 가치를 숲에서 준다고 합니다. 또한 그 숲이 파괴가 되면 50년의 세월이 흘러야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는 나라사랑, 자연사랑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말고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자 하는데, 우리 정부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은 환경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보건복지부의 일을 본인들이 발표하는 무지의 공직자가 있다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1992년 12월 8일에 제정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일회용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규제는 사업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고, 또한 그 자원을 만들려면 수백 년 걸린 나무를 다 잘라서 펄프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자연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촉진이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요지도, 우리가 이빨을 쑤시는 요지도 일회용 규제 대상에 넣는데, 지금 식당용 일회용 티슈는 무방비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일회용 티슈, 식당에서 쓰는 일회용 티슈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과 생태계를, 이거를 일회용 규제 대상에 두시면 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역 적자의 폭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로 국정 운영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넘겨주시기를 우리 국민의당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2574라는 거를 잊지 않고 계시겠다고.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안에 2574가 넘으면 꼭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넘겨줄 수 있게끔 다 돼 있는데 무지한 공무원들 때문에 현재 이게 단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지가 아니고 이쑤시개입니다. 아,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피부 미용사들 그 원장들을 이제 이렇게 협회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영자협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 미용사에 관한 그 업무가 아주 매우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제정이 돼가지고요. 피부 미용사들이 얼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팔도 관리하고 다리도 관리하고 때로는 등 관리도 하고 복부 관리도 하는데 이런 업무를 전혀 못하게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어요. 근데 그 맡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안마사들이에요. 안마사들이 안마사법에 뭐 신체에 대한 지압, 안마, 마사지, 전기 기구를 이용한 뭐 이런 자극행위 이런 것은 다 안마사가 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피부 미용사들이 뭐 등 관리하거나 막 누르걸러 가지고 근육을 주무르거나 하는 것은 다 무조건 의료법 위반. 안마사가 또 의료법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의료법 위반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한 2,500명 정도가 고발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안마사들은 시각장애인인데 많이 보호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안마사들이 한 5천여 명이 있어요.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안마 시술소에서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큰 경쟁력을 가진 그런 피부 미용업이나 뭐 이런 또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마사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의당의 어떤 그런 입법을 통해서 또 법 그 개정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 협회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을 타면은 세 개씩 6개 한 칸에 12개의 성만 노약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확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뭐 비켜주고 싶어도 이제는 뭐 우리 일반인석이니까 내가 비킬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이게 법으로 안 되고 이게 뭔가 좀 서울시 지하철 공사하고 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노인석을 좀 더 한 10개씩을 더 확장해서 좀 앉아가실 수 있도록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하나 보니까. 이렇게 열어주시기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의되고 되고 뭐 하는 것들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47년 동안 중요한 기관에서 일하다가 19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가고 중국도, 북한도 아마 몇십 번 갔습니다. 무슨 명예도 가고 여러 차례 가서 모든 걸 다 알고 여기 지금 와 있는 것은 통일하기 위해서 거기에 연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UN 한국평화복지재단 한민족평화통일연합회 요 단체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로 한국이 너무 한심해요. 그리고 이 좁은 나라에 무슨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국민당 죄송합니다만 왜 사드를 배치를 반대해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는데 있어야죠. 우리는 그냥 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나 북한을 잘 알고 미국도 너무나 속속이 그 기관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걸 반대해요? 빨리 더 하라고 그러죠. 우리 돈도 안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기 단체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빨리 바꾸셔서 해서 그러면 앞으로 국민당이 제1 당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해준다면 국민당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흐지부지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이 정치가 썩었어요. 하는 게 뭐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나는 작년 4월 22일 날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내 이름이 죽었어요. 왜냐? 나는 옛날 중앙정보가 있다고 해서 이후라기가 김종편에 갇혔다고 해서 사형원들을 해서 도망간 놈이에요.
살고 여기 가서 통일하겠다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 직능단체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고 나는 지금 노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인 새마을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지금 여기 한국에 노인들이 많은데 너무나 힘들하게 사는 걸 제가 봐요. 양로원에 가보면 자식들이 있는데 오지도 않아. 1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지금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한 1, 2분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이번에 떨어지고 있어. 그만 안 해도 제가 당선됐으면 이 좋은 자리가 많이 했거든요. 많은 단체들이 다 많은 현안들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능단체 회장님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고 어느 회장님이 우리 다 국회의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에서도 우리 직능단체 비례대표 한두석 정도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용사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고객이고 또 귀하신 분들이고 우리 이용사에서는 특히 우리가 공주의식 향상과 국민보험 증진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용사에서는 오시지 않으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실제 공주의식 관리법에 이 미용 업무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용사회에서 딱 하나 290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미용사회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 이발행위나 아이론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다행히도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얼마 전에 미용사에다가 이제 이발을 뭘 자를 때는 당신은 가위만 사용해서 잘하라. 그리고 헤어펌을 스타일을 할 때는 아이론을 사용하지 말라. 업무법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는 그 업무법의 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미용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리깡 클리퍼 도구가 실제 우리 이용사의 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현장에서 바리깡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역사죠. 바리깡이 있을 때 클리퍼가 있을 때 도구가 있을 때 그 시대에 맞는 기계를 가지고 우리는 헤어스타일을 깎았을 때만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용은 한 번도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 바리깡이나 기계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가져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이용 업무를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복지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는 머리를 자를 때 가위로 자르기만 해라, 깎지를 말아라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남자분들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아주면 좋습니다. 네, 머리 많이 좀 깎아주시고 우리 이용사에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중위생법상 피부 미용이라 하면 피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주는 거라고 법 정의가 돼 있는데 안마사분들이 생각하는 피부는 얼굴하고 손, 다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피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그 근거로 안마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를 지금 고발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그 유권 해석을 받은 게 있어요. 피부 미용의 업무는 신체 각 부위 관리, 팔, 다리, 등 등등이라고 유권 해석을 받아놨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를 지금에 와서 안마사들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얼굴하고 손, 발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번에 시험을 출제를 하는데 등관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안마사분들이 가서 좀 시끄럽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불복을 해서 보건복지부도 산업인력공단도 등관리를 삭제한 상황인데 지금 뷰티 관광 세계 각국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 뷰티 서비스를 받아볼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미용기기도 못 씁니다. 의료법에 걸려서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처럼 돌이나 호미 들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손으로만 할 수 있는데 얼굴하고 팔, 다리만 한다는 게 시대에 너무나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거의 95% 이상이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해마다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있던 일자리까지 뺏어가 버리고 날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마사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살펴 드려야 되는 이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만 듣고 저희는 또 여성의 몸으로 가서 어떻게 자해를 하고 옷을 벗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의 저기에 굴복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도 그분들 말만 듣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치권에서도 귀찮은 거는 눈 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들 오셔서 국민의당을 너무나 지지하시고 찬양 일색이신데 저희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심 갖고 도와주시는 그분들에게 표를 드리고 저희가 후원금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단체 회장 사무총장님이 감동의 자료를 마련해 주신 이 김용환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증명위원장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중등단체 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 데가 그날 3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이런 국민의당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당에서 이 직능단체에 대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좀 갖춰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의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김영환 사무총장님께서 과연 이 국민의당에서 할 수 있는 직능단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새누리당이나 모든 당에서는 지금 사실 그걸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모색을 해서라도 우리의 국민의당에서 좀 의견을 수렴하고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직능위원회를 한번 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김영환 사무총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안 문제는 각 단체에서 모두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직능연합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유명무실해가지고 아까 부회장이나 저도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청와대나 이런 데 계속 들어가보고 의견을 수용을 해도 하나 반영되고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당에서
이 증명위원회를 그냥 이게 먼 거리에 두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새누리당이나 그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대선을 앞에다 두고 있는 그런 마당에 우리 증명단체를 안고 한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견을 좀 제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단체 의견은 저희들이 소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사무총장님 한번 좀 믿어보시고 뭐 좀 우리 의견이 우리 증명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매주 교회를 나가거든요. 교회 나가게 되면은 각 우리 교회 신도들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요. 목적 해결해달라고. 근데 여기 증명단체에 계신 분들은 각 자기 조직의 대표로서 원하는 바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범위 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제일 기가 근간이 되는 게 소상공인 아니냐. 이 소상공인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증명단체 회장님이신데 소상공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돈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한국물물교환 결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우리 350만 소상공인들한테 그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매달 운영하는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폐업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운영 자금만 있으면은 폐업률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두 번째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매출 증대인데 매출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모델로 미국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 문물교환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끼리만, 자기네 그 유대인들끼리만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미국에서 23년 살다가 여기 온 지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제가 아시는 분이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제가 아시는 누님이 계신데 이분이 유대인한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시집 가셔갖고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이빨이 2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플란트를 하려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한 대에 2,000불씩 해서 4,000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 살면서 4,000불은 사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 돈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지 말고 유대인들끼리 하는 물물교환 결제 시스템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너도 가입해라고 해갖고 이분이 그 시스템에 가입을 했더니 LA에 그 유대인이 하는 그 치과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4,000불어치 이빨을 그 회원으로 등록한 그 하나 가지고 이빨을 버전 2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꽃가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그 주류사에 있는 유대인 회원들이 오셔갖고 그 이빨을 꽃을 15일 만에 4,000불어치 꽃을 사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만히 앉아갖고 사실 이빨을 그냥 2대를 임플란트를 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4,000불어치 꽃을 팔면서 그 이빨 값을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거는 4,000불어치 꽃을 팔았지만 원가로 따지면 한 1,000불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분이 그 꽃가게를 하다가 이런 이제 시스템을 너무 좋으니까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해서 이걸 코리아타운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해서 제가 코리아타운에다가 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미국은 뭐 IT 사업이 아직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소상공인들을 상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그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고객 창출하고 두 번째는 유동성 자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문턱이 높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뭐 100만이든 200만이든 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피업률이 상당히 줄어들 거고 자생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고모부하고 아주 친밀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 자전거로 5만 대를 5천 대를 북한에 주기로 하고 북한에서 승인을 다 받아갖고 왔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경면수로 치웠습니다. 그 허찌게 제가 중국에 투어를 하려고 그랬어요. 각 도에 50명씩. 그러면 그게 이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통일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만난 북한 사람들은 절대 통일 안 됩니다. 위에 사람은 통일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통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주영 회장이 촛대 몰고 올라가듯이 저는 이제 자전거 5천 대를 가지고 자유로 타고 개성공단 가서 이거 전해주기로 하고 북한하고 그게 1,200명 초청을 해주고 해서 우리 소원을 회장님하고 저 관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환 사무총장님은 제가 현대건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시와호 막은 걸 제가 막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래서 거기 뭐 시와호는 뭐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일어나는 게 말씀드리면 제가 다문화가족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문화가족이 이 당에서 꼭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될 일이 이게 지금 며느리들이 정작에 더운 집 가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낮잠을 잡니다. 아주 이건 그 사람들 생활이니까. 근데 우리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면은 며느리가 낮잠을 자면서 늘어뜨고 그냥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저런 못된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벌어서 난 애들 데리고 공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 몽골 며느리들은 한 번 음식을 시키면 이제 더 안 시킵니다. 그럼 어른들이 다 드시고 나머지를 가서 먹기 위해서 보통 30분 내지 1시간을 늦게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는 저런 못된 며느리가 있냐. 우리 시아버지가 와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전 늦게 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문화 차이가 있어서 아주 가뜩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 학교를 제가 이제 세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문화가족 학교를 세워서 제가 그 큰 기업체 몇 군데 이렇게 접촉을 했어요. 내가 당신의 과 현대자동차 한번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들을 취업을 이제 100% 시켜주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어디까지 만들어놨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당에서 어떤 그런 그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다문화 가족에 좀 지원을 해주시고 자전거 보내는 건 제가 합니다. 제가 할 건데 근데 우리 소원을 회장님이 자꾸 또 국민당을 얘기를 하시네. 이제 저는 새누리당하고 작년에 얘기가 다 돼서 허구를 했었어요. 허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작년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측에 그 인가를 못 받아서 했는데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원의 회장님은 상의를 해서 제가 또 우리 김영환 또 사무처장님 또 이렇게 많이 제가 가슴에 담고 있고 또 안철수 우리 대표님을 좀 깨끗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어디 가서 뵀는데 좀 발전을 해서 여기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기 아까 사드 얘기도 하시고 사드 얘기 하셨는데 저거는 정말 국민 공감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혜롭게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은 지금 현재 지금은 사실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신생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각 지구형 단체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여의도에 텐트 하나 쳐놓고 당직자도 현역 의원도 없이 선거를 치러서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철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만약 건물을 제대로 지었다고 하면 아마 4.13 총선 후에 많은 당원들도 많은 좋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몰려왔었는데 그 경험이 미치 않아 해가지고 약간의 미숙함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반복하고 골조 올리는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로소 당원 모집이 집계가 되고 당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초목에 제가 우리 당원들에게 얼마나 받는가 보자 하고 문자를 보내봤는데 한 8만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욕심에 한 80만 명이 들어갔으면 라고 했는데 많은 기자들이 깜짝 놀라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당의 당원이 벌써 그렇게 8만 명이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자를 받을 수 있느냐. 사실 비교는 안 되지만 정의당 같은 당원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아마 다른 더민주도 20만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입당을 받고 있습니다만 8월 말까지 당원 전수조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일선에서 뛰시면 거의 한 15만 내지 20만 당원 확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김영환 사무총장님이 24시간 진도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당직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당대회 빨리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비대위를 한없이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주선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헌 당규 재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도 당대표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섭을 하고 알게 되면은 공정한 당원도 당규도 나오지 않습니다. 책임하에서 하고 우리가 일체 간섭받지 않고 올라오면은 비대위에서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해서 통과시키자.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공정한 룰이 결정될 겁니다. 지금 당원상 약간의 미비점이 있지만은 당원 권리당원인가 일반 당원인가 당비는 어떻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강을 세우는데 윤리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지난번 문제가 있었지만은 윤리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그러한 몇 가지 당규가
이렇게 뼈대를 붙여서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안철수의 새정치와 박지원의 헌정치가 합쳐지면 반드시 융합해서 미래가 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각계직능단체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능단체 연합회 정문상부 회장이 한때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여러분들이 꼭 힘을 합쳐서 도와주시면 친권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하려고 있고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집권이지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념 정당이 아닙니다.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을 위해서 우리 힘을 합치면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들고 남북관계도 좋은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 겁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필리버스터 지금 사드 문제를 가지고 4시 반부터 30분간 여기 와서 출연을 합니다. 저 혼자 연설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이걸 해서 이게 정당 사상 처음입니다. 우리 당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캐스팅 보터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익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께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익 취하지 말자. 리딩 파티, 선도 정당이 돼서 우리가 국가를 이끌고 가자. 자 보십시오. 안철수 제안으로 우리 국회의원 구성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틀 늦었습니다. 이게 국민의당입니다. 22강을 22일간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국회의원 교육을 시키는 95% 출석해요. 본래 국회의원들은 안 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이 슬럼프였지만 이번에 골격만 잘 세우면 잘 될 겁니다. 꼭 도와주시고 오늘 이것도 기자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국민들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가 무섭습니까? 검찰 68년 역사에 이런 치욕적인 일을 해놓고 우병우 민정수석 우리 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민주, 사드 배치 의원들은 전부 반대하면서 김종인 대표가 찬성하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말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당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얘기를 방송에 하겠습니다만 진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함께 집권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남북관계를 만들어서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회의실이 오늘 방송실로 꾸며져가지고 아마 이렇게 비좁게 하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권하면 건상, 당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쿠키라고 망해합니다. 쿠키 많이 드셨습니까? 병은 주었어요. 약도 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권리는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적인 게 의료법 전과자가 이 피부 미용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과자가. 제가 하나 일리를 드리랍니다. 주사 바늘을 가지고서 여드름을 짰어요. 그거를 짰는데 의료기 사용이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됐다는 걸 알고 이제 제자들이니까 갔어요. 갔더니 주사기가 의료용기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선 구속되기 직전에 현행범이니까 결국 증거가 딱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나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가만히 조금 지혜를 모아본 결과 주사 바늘만 가지고 땄더라고요. 주사기라는 건 주사 몸체가 있어야 주사기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형사가 맞네. 그래서 현행범을 무죄로다가 끌어 훈방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작은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더라고요. 구속되는 거는 99개의 바람을 못 막는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구속되는 건 하나인데 나오는 게 99가지가 있대요. 바로 현행법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꼭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피부 미용이라는 게 라이센스를 유시민 장관이 주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가로치고 피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시적이래요. 그게 그 말이 한시적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놓고는 옵션을 묶어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현재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나오셨는데 말씀들을 민간 자격이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 자격을 이용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알리라고 해서 중국으로 가다 취업을 하려는데 라이센스가 없는 게 안 받아줘요.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라이센스 있으니까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럼 개방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한국 시장이 한 개 거의 성반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최소 몇십만 명은 중국 가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우고 가서 그 길을 열어주는데 확장시킬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부가 주는 자격증을 줄 수 있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줘요. 이 서비스 판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면서 위생법에 가면 적용을 시키는데 아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날게요. 진짜 복지부 장관 의사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복지부 속에서의 노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의사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니까 그 파워를 오고 몇천 명도 안 되는 장애인들한테 급급해가지고 60만, 100만이 넘습니다. 지금 미용인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요거를 당 차원에서 좀 접수해 주시고 조금만 슬기를 주신다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현안을 받으면 그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상으로 말하면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위원회가 뭐 1, 2, 3, 4 분과가 있어. 여기 나오는 분야가 뭐 안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건, 복지, 환경 뭐 다양한 분야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두 명이 관여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정 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직능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이를테면 저기 브리핑룸 같은 데서 하게 되면 당의 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또 국회의원들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렴된 내용을 입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또 당의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은 좀 더 편안한 장소에서 당의 전문위원들을 좀 해석시켜서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이 사무총장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간담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국회는 모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당사를 모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 관련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 또 우리 당에 대한 충고 이런 걸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피리버스터에는 참석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 국가안보는 지금 사드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이상의 위기에 한반도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우리가 배치해서 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북한의 다연장포나 장사포나 이걸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국가안보가 절체절명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나이도 없이 북한의 무모하고도 정말 그 처형복로할 이런 핵무기를 갖게 될 때 거기서 저들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방에 배치됐던 패트리어트를 포함한 우리의 그 대공 무기라든지 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보다 훨씬 더 나은 무기 체계를 지금 그 구상을 하고 배치할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드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사드만 배치하면 이게 지금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야당이 걱정하고 특히 국민의당은 안보를 중시하겠다고 해서 기존의 야당과는 다른 정책, 안보는 보수, 안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틀림없는 정책을 갖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사드의 결정이 너무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 불면이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을 막는 데 있어서 사드라는 것은 아주 방어적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지만 어떻든 북한의 핵을 봉쇄하고 또 실제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쟤들이 미사일 개발해서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여러 가지 제재를 강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사드 포대 하나를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지금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그런 동북아 정세에 입각해서 볼 때 이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 효과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시는 북한의 그 안보 문제에 대한 핵에 대한 이 분노와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우리 야당이 포기하거나 그걸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과의 공조 이것이 북한의 그 제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흐트러지게 될 때 사드를 배치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그 전략에 맞아들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는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모든 수출 수입액보다 더 큰 무역 그 대상 국가가 지금 중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을 경제가 안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걱정이고 야당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야당이 저기 말씀하시는 사드를 배치해야 될 때 왜 반대하냐 그런 말씀의 그 충격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태도 또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충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자면 또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 충정, 우리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사드 이상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국제적인 관계, 경제 문제, 북한에 대한 그런 고립과 그 핵을 폐기하기 위한 노력, 이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사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라의 국가안보가, 국방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너무 육군에 의존해서 이 지금 국방비를 강화시켜 왔는데 이것이 국방의 그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 병력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방비를 늘려서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군사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학 국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는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고도의 장비와 고도의 미사일과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패트리어트의 일부는 이스라엘에서 사온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탈피로트라는 조직을 가서 보고 정말 이게 정말 국가안보가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좀 옛날 소총 갖고 싸우던 시대하고 다르게 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해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이 소상공인 기금을 수천억을 만들어요. 여기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소상공인들을 강화하는 입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할 때 제가 만들고 소상공인 기금을 만들고 아까 얘기한 일감 몰아주기 이거 막는 그런 입법, 경제민주화 입법들, 유통법, 상생법 이거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어깨를 펴고 살고 있는가? 하루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직능단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이거 미용사하고 이용사하고 싸우고 안마사하고 피부 미용하고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기업들하고 사이 속에서 사실 소상공인을 포기하고 골목상권을 포기하고 지역경제를 포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권력의 그 내용을 바꿔주지 않고 조건 교체하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동네에 옛날에 빵집이 있었는데 빵집이 다 없어졌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는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트 몇 개로 다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복점, 양화점, 전파상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미용실들이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미용실 다 들었고 양복점, 양화점 다 없어졌고 문방구 다 없어졌고 전파상 없어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걸 다 없애놓고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생각하게 된 겁니다. 소상공인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소상공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마트하고 싸우는 슈퍼마켓들이 그 상생법 유통법을 싸우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중요하구나. 이게 일자리구나. 이게 복지구나. 이게 중산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직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직능이 튼튼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중산층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먹고 살고 아이들 대학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저서부터가 다 거기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다 없어. 미용실, 이용실, 무슨 피부관리 이게 얼마나 큰 일자리인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패 무슨 이거 볼일 없는 거 경쟁력 IT 첨단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뵌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그 전통적인 우리의 여러분들의 그 직능과 직업군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서 중요하고 그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용과 이용과 피부 관리는 곧바로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출할 수 있고 인력 수출할 수 있고 기술 수출할 수 있고 한류로 돈 벌 수 있는 분야가 그건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아까 그냥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그 안마사들만 생각하지 이 많은 일자리와 이 직능을 포기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 연구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버 택시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규제하던 나라식 택시에다가 IT를 붙인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에어비앤비라는 세계적인 그 회사들은 우리나라 민박집에다가 IT를 붙인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우리 동네에 있던 다방을 이렇게 골목마다 만들어서 하는 것이 미국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직능에다 IT를 붙이고 프랜차이즈로 가고 또 세계로 가고 하면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틀림없이 이런 조그만 공간에 그 자동차 차고에서 시작하는 창업의 길을 가고 있지만 큰 대기업들을 물러치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으로 스티브 잡스처럼 빌 게이츠처럼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지원 대표께서 우리가 집권하면 큰 정당 만드는 큰 건물 여러분 보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권해도 이거보다 더 작은 정당에서 알뜰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방식은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저 국민의 방송을 만들어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오늘 듣기 위해서 만든 자리지 저희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간에 나라의 정치를 바꾸고 우리 국민들이 여기까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든 나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아까 우리 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든 땅인데 이 나라를 여기서 우리가 후퇴시키고 나라의 정치가 이 나라의 문명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적어도 국민의당은 애국하는 야당입니다. 애국하는 야당, 안보하는 야당, 경제하는 야당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남았으면 그저 국회의원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수 있는데 그 버리고 나와서 이 동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러분 생각하는 안보, 또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당 만들었으니까 이 정당을 그냥 조그만 정당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당이다.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